안녕하세요. 와이파이 김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 통신이 대세고 모든 사람이 와이파이 통해서 모든 정보와 음악이나 이런 걸 갖다 얻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보라는 뜻에서 와이파이라고 했습니다. 메일이 왔어요. 이 내용에 대한 게 메일이 와가지고 트롯에 대해서 관심이 평소에 많았고 그래서 그냥 바로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됐더라고요. 사실은 작사나 작곡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사실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미지에 대한 도전이죠. 뭐 전문가만 배운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아마추어가 올 것 같아서 그럼 나도 한번 이 기회에 모르지만 한번 배워보자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사실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한 아주 그런 생각 때문에도 그렇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같이 배우는 사람끼리 어떤 교류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게 끝까지 마무리가 될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뭐 좋았던 부분이야 뭐 내가 전혀 경험해 오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여기까지 해왔고 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죠. 요 작사 작곡 하면서 트롯에 가까운 부르기 쉽고 그다음에 감성이 있는 가사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트롯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조금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유는 없었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다시피 한번 했는데 그게 곡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뭐 트롯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60~70%는 그래도 새로운 걸 했고 그래 리듬을 갖다 어쨌든 따라서 내가 부를 수 있는 게 하나 생겼다는 게 뭐 좋습니다. 네. 빙빙 세월은 사실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도 좀 어지럽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트롯을 통해서 좀 경쾌하게 사람들한테 이해안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곡을 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를 갖다 기대했었습니다. 사실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또 후회도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갖다가 편안하게 내려놓다 보니까 좀 행복이 좀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썼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 김혜리입니다. 저는 늘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해요. 체계적으로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일상적으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뭐 미스터 트롯 이런 트롯 열풍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연수구 홍보지가 있었어요. 늘 있으면 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뭐가 있었나 연수구에 체크하다 보니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죠.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대기자로 아마 신청이 됐었을 거예요. 이거하고 연수구의 다른 프로그램하고 두 가지를 제가 대기로 해놨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되게 된 거죠. 기회가 온 거죠. 전혀 아무것도 잘 모르고 왔을 때 이제 처음이죠. 내 노래를 내가 시를 짓고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 싱송라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주 기대가 됐었어요. 처음으로 해보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못 해봤던 거. 네. 매 순간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고 새롭게 이렇게 음악을 보는 거 녹음하는 거, 내가 지어본다는 거 이런 매 순간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쉬운 게 있다면은 기간이 더 길었으면은 선생님한테 그 배우면서 내가 몰랐던 걸 알아지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활용하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아요. 조금 기간이 더 길었으면 그거를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작곡하는 데서 있어서도 그렇고 가사말 쓰는 데서도 그렇고 배움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다음 프로그램도 있으면 저는 1차로 신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있지만 배워야 할 게 아직 너무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배우는 게 재밌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작곡하는 거예요. 네, 그 음을 저는 그 작곡가들이 그런 걸 해내는 걸 보면은 천재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창조하는 것이. 근데 나도 미약하나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봤지만 이번에는 다음에는 저렇게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면으로 할 때는 더 이제 금방 이렇게 와닿는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인터넷 강의하는 것이 제가 잘 놓쳐들었던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몰랐던 거는 다시 되돌려 볼 수 있어서 익힐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으로 남아요. 그래서 대면하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 강의하는 것도 저같이 얼른 그게 습득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닐 때 늘상 음악을 듣거든요. 근데 제 노래를 들어요. MR도 듣고, 그러니까 제가 손녀를 학교를 데려다주고 뭐 데려오고 이런 일을 할 때 차 안에서 제 노래를 듣는 기분이 잘하지는 않아도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내 거니까.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또 있어요. 뭔가를 하나 해냈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거에 도전을 내가 해냈구나. 제가 연수구에서 했던 어떤 것도 연극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에요, 생전. 근데 요거는 계속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작곡하고 노래하고 이러는 거는 해보고 싶어요. 내가 혼자서라도. 선생님이 도와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제가 벌써 소문을 냈죠. 제가 녹음한 거를 어떤 애가, 친구가 여기 센트럴파크 이렇게 다니면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여기 많거든요.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거예요. 나비와 낙엽을 보고. 내가 나비에 대해서 지었다, 공감한다, 내가 그걸 보내주겠다 하고 보내줬어요. 애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다들 그래요. 나비는 연약하지만 예쁘고 변화가 있고 꿈을 찾아가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꿈을 버려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거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도 늘상 가정일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일상에 얽매여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못했던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나비를 부르면서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이 나이에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비를 부르게 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장이세 장옥희입니다. 저는 전에부터 이 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문자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그냥 트롯을 그냥 즐겁게 부르는 것 중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좀 도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지 뭐. 그때는 그렇게 그냥 별 부담 없이 생각한 게 저희 착오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요. 수업은 뭐 즐겁고 재미있고 또 그닥 어렵지 않았지만 제 상황이 좀 많이 그때 바쁘고 복잡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것까지 하려니까 또 상황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즐거운 작업을 해내려니까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많이 못하고 온라인 강의를 한 것이 많이 아쉬워요. 좋았던 거는요, 사실은 제가 음악에는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 처지에는 이런 것을 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접해본다는 거, 그것이 가장 좋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사실 약간 좀 동경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걸 느끼고요. 나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아무 배움 없이 그렇게 동경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그냥 느껴서 아, 이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있던 이 음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놔줘야지. 난 나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좀 대견스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많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내 노래를 들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불렀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그 전에 더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참 많이 자책을 했어요. 나에게 낙엽은 그냥 낙엽이에요. 사실 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소개하라 그러면 사실은 나는 나에 대해서 별로 소개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나를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소개할 때 참 난감해요. 그렇듯이 그냥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또 그냥 그 순간순간에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라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비 이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뭐 얼초서부터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무거운 분위기기도 했지만 솔직히는 저희 친정엄마가 또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 해였었어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도 좀 약해지기도 싫고 무거운 마음 이제 버리고도 싶기도 했는데 그 지역 소시지 있잖아요. 예, 지역 소시지를 보다 보니까 뒤쪽에 이 한켠에 이게 있었어요. 근데 트롯? 근데 솔직히는 저는 아직 트롯은 입으로는 막 이렇게 부르는 건 자주 하는데 트롯을 막상 배워야 되는 건가? 이제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트롯을 작곡을 하게 되면 엄마한테 들려드려야 되겠다. 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이제 트롯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밝은 분위기를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네. 이게 솔직히는 제목상으로 볼 때는 정말 트롯만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수업을 받을 때 보니까 솔직히 뭐 저희한테는 저는 좀 솔직히 뭐 힙합도 아이들을 통해서 듣기는 하는데 힙합에 관한 그런 가사도 적고 뭐 이런 부류도 재밌었고 여러 갈래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좋아하는 장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예, 트롯도 요즘에는 뭐 약간의 이렇게 발라드성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하다 보니 그래도 입에서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게 발라드풍이더라고요. 그래서 발라드로 해도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또 흔쾌히 그래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작사를 그 가사 내용을 적었을 때가 그러니까 내 지친 발걸음이었잖아요. 솔직히 지쳤어요. 발걸음이 지칠 때가 여러 번 많아가지고 그때 그냥 제가 산책길에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집 안에 있을 때 그 답답함보다는 나가서 이제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뭐 정리할 것도 하고 뭐 이러면서 걷는데 그 가사 내용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는 뭔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가다가 오후에 덜을 서면서는 무거워지더라고요, 모든 게. 예, 이제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 그 일상적인 부분들이 그냥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노래를 들었을 때는 그때그때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어쩔 때는 정말 내가 힘들어서 솔직히 눈물도 날 때도 있었어요. 예, 들으면서. 그럴 때도 있었고, 한 해는 또 뭐, 안 지칠 때도 있지만 또 가정에 또 복귀해서 또 엄마로서의 또 밥하고 뭐하고 이런 삶을 또 이어갈 때도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할 때도 보면서도 그래도 내일은 뭔가 아이들한테나 뭐한테나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하고 각자의 길을 또 시작을 하겠지 하는 게 가사가 제가 썼음에도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솔직히 제 딸은 이제 좀 성인이거든요. 큰애는 노래 가사말을 들으면서 퇴근길이 생각나고 그랬었어요. 예, 퇴근길. 뭐 지금 직장인은 아닌데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뭐 무겁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왁자지껄 떠들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에 그 지친 무게가 느껴지더래요. 그 노래가. 그래서 제목 선정을 제가 솔직히 제일 늦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누군가는 또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구나 했어요. 저는 작사는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작곡은 모르겠어요. 글이 나와서 그런지 그 글에 그냥 흥얼흥얼 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작사 글은 너무 포괄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예, 어떤 내용을 주제를 잡아서 해야 되나?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래도 그런 규칙이나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정해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한결 만들기도 편하다. 그러니까 작사를 할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가면서 처음에 일기 형식처럼 이렇게 쓰다가도 일기 형식 쓰다가도 이제 그거 이렇게 다듬을 때는 그 은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춰야 되고 하는 게. 솔직히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왜 동네 어렸을 때 보면은 한 번씩은 나가가지고 노래 시킬 때 노래 해봐라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와서 이제 무대가 이제 조명도 켜지고 뭐 하니까 제대로 된 무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긴장감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뿌듯했어요. 이 무대에 나도 서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긴장도 되면서도 기대도 되고 그런 마음이에요. 하루의 무게감인 것 같아요. 예, 하루의 무게감인데 그 무게는 아침에서 지금까지 지나오는 길이 얼마큼 나한테 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볍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쩔 때는 그 발걸음 한 걸음 옮기기조차도 힘든 그 무게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그 하루의 무게감이 다음 날에는 또 싹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월초 이석순입니다. 뿌듯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는 감히 접근해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전혀 진짜 이런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스팀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곳을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뿌듯합니다. 아무래도 힘든 고비는 갑자기 우리가 무슨 작사 작곡이라는 것을 접근해보지도 않았던 건데 해야 된다니까 뭐 머릿속에 있었던 걸 갑자기 꺼낸다는 것도 좀 힘들었고, 작곡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약 흥얼흥얼 하지만 그것도 막상 하려니까 좀 그 고비에서는 조금 좀 힘들었습니다. 좀 창피해요, 사실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동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요걸 넘고 가면 얼마든지 더 좋은 곡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누구가 아니라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가로수길을 이렇게 딱 질러 가는데 단풍잎이 너무 빨갛게 된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정열적인 단풍을 보니까 예전에 정말 이 사랑 없이는 뭐 죽고 못 살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살며시 꺼내봤습니다. 좋았던 거는 이제 뭐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수업을 이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아쉬웠던 거는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만나도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이게 생소하다는 거, 이 접근성이 참 너무 아쉬웠습니다. 같이
호흡하고 화합하고 했으면 더 재미나게 더 좋은 곡들이 사실 발성이 떠올릴 수도 있죠. 그런데 좀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것도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 번 듣고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았어요. 불편한 점은 별로 못 느꼈어요. 네,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변화는 자신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이 길도 이제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니까 눈이 띄게 되고 아는 만큼 걸어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이야기죠.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노애락, 생사화복의 한 이야기를 갖고 우린 연극 무대에 올려진 것 같아요. 그 무수한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꺼내서 아름답게 수놓아서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 조양숙입니다. 조금 2% 부족? 좀 전문적인 부분에서 조금 터치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나? 주 강사님이 끝까지 갔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설레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노래를 좋아해서 그냥 가볍게 그냥 트로트 한 1시간, 2시간 신나게 부르다 오나 보다 그렇게 하고 신청을 했는데요. 조금은 당황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그런 상식이 없다 보니까 당황을 했는데 그래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면 끝이 보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격려해 주시고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게 느꼈던 거는 악곡, 부조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이 계셨으면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우리가 들으면 직접 물어볼 텐데 그래도 선생님이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이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거는요. 너무 많은데 제가 언제 이런 수업을 받아보겠어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아쉬웠던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는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변화가 많죠. 내가 과연 작사 작곡을 했단 말이하고 자신감, 도전의식, 굉장히 좀 활력이 넘친다 그러나? 네. 남편이요. 오래간만에 여보라고 부르는데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고 마음으로는 표현 잘 못했지만 당신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무 고생이 많은 거 참 마음이 조금 저리기도 하지만 그동안 오직 아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온 당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오롯이 노래만 드러날 수 있게끔 제가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했습니다. 예. 글쎄요, 진짜 이렇게 하다 보니 끝 결과까지 보게 되어서 너무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너무 감동적이고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만들어주신 선생님 고생하시고 감사하죠, 제가. 평소에 제가 좀 글을 쓰다 보니까 그 노래에서 노랫말의 그 비중과 거기서 주는 감동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연수문화원에서 또 감사하게도 이런 프로그램 안내가 와서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의사를 표시를 했죠. 그래서 제가 뭐 먼저 가지는 생각들은 없어요.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신선하고 새롭고 매 순간이 너무 어메이징했죠. 그래서 머릿속에만 있던 그런 그 노랫말들이 이게 곡이 입혀지면서 실제로 노래로 완성되어질 때 아, 이거는 정말 거의 탄생의 신비를 보는 그런 느낌? 그렇게 컸어요. 경이감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이유는 제가 보컬에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게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역시 그러니까는 제가 그거 가사를 썼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걔는 이제 제3자이다 보니까 그거를 충분히 곡 해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개의 한계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다가 그냥 그 정도에서 제가 만족하기로 했어요. 근데 자꾸 들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저는 음악은 그냥 들을 줄만 알았어요. 제가 노래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노래방을 그다지 즐겨하는 출입을 별로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을 것이고 근데 이번에 작사, 작곡, 보컬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어서 제 인생에서는 정말 기적적인 체험이 아닌가 정말 그런 순간을 선물 받았다 이런 것밖에 오직 감사로만 남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바보사랑은 누구나 살아온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또 이 나이 즈음에 정말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 어설펐다. 또 그 중에서 사랑의 부분은 또 빗나간 부분이 좀 많이 있구나. 이런 아쉬움을 한번 표현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바보사랑이란 노래가 혼외자로 낳은 늦둥이처럼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조복순이고요. 닉네임은 수리언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 트롯이 그 장르가 핫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노래를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말 작곡을 하고 작사도 해서 내가 부른다는 게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우리 엄보와 그 직원이 잘 기획하고 저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노래를 지으기 위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떤 걸 주제로 삼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참 노래 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트롯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는 합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롯의 기교라는 게 있잖아요. 꺾기 뭐 이런 거를 못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다시 또 한다 그러면 정말 노래를 트롯을 맛있게 잘 부를 수 있는 기교까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작사한 거를 작곡을 할 때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작곡이 더 어렵더라고요. 네, 작사는 어느 시점에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술술술 이야기하듯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근데 작곡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합창단하고 커서는 이제 이런 성가대 이렇게 많이 하면서 멜로디를 많이 듣고 또 노래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았나?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노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들려주니까 너무 정직하게 부른다. 그 오랫동안에 그 성가대하고 했다는 그게 기교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또 트롯 맛이 안 난다.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그런지 조금 동요 같기도 하고 조금 군가 같기도 하고 좀 아쉬웠어요. 좀 기교를 넣어서 꺾고 뭔가 이렇게 좀 트롯처럼 불렀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 노래를 정말 트롯을 잘 부르는 사람이 부르면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문화원에서 아이들을 그 꼬마 작곡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에 정말 아이들이 그 작곡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저희들한테 어떤 그 트롯이라는 것이 5개월 동안 진행됐잖아요. 정말 과연 될까 그런 생각했는데 정말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글로 써내는 사람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사로 쓰고 마음의 소리를 곡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그 점이 다른 사람들 하지 못했던 되게 부러워할 것 같은 그런 작곡, 작사를 했다는 게 제 노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자랑이고 제가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할 때쯤에 그 어떤 인간관계가 좀 오해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소원해진 때였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정말 물처럼, 흐르는 물처럼 해 나가는 게 인간관계에서는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은 흐르는 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노래를 했고 또 그 노래로 인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상처를 덜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치유를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렇게 고민하고 억지로 막 뭘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른 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 아, 맞아. 그렇게 그냥 물 흐르듯 하면 될 거를 억지로는 세상에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뭐 친구 관계든 애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좀 이렇게 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5개월 동안에 이렇게 멋진 기획을 해준 우리 원부와 사원에게 감사하고요. 또 진행을 해주신 우리 김재놀 팀장님 그리고 도맡아서 이렇게 진행해주신 우리 임승규 강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I love you 원이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쉽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좀 대변을 많이 해서 수업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은 채 이제 끝나게 돼서 좀 더 아쉬워요. 딸내미가 어느 날 아빠 노래 좋아하잖아. 노래 곡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그 연수구에서 이런 게 있는데 아빠 한번 참여해봐. 그래갖고 보니까 이런 작사, 작곡, 노래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좀 이런 거 만들어서 발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유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딸내미 때문에.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상 거의 없는, 저는 뭐 이렇게 공개된 이런 프로그램 처음 본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뭐 내가 노래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뭐 작게는 인생의 새로운 그 어떤 그 전환되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걸 좀 받았던 계기 같아요. 성취감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나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남이 하는 것만, 남 하는 것만 보고 남 하는 것만 듣고 그런 걸 저기 하다가 내가 이렇게 직접 작사도 하고 작곡을 하고 나도 노래를 만들 수가 있네요. 내가 이런 걸 그게 이제 성취감 같아요. 자신감도 좀 생기고 성취감 플러스 자신감도 있고 젊었을 때 이 노래들을 좋아하고 했던 그때의 노래들이 생각나고 그런 향수도 이제 진한 뭐 멀다는 생각보다도 아마 요거보다 더 멀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멀다고 안 느꼈을 거예요. 아마 더 멀었어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얼마든지 제가 좀 약간 좀 감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도 이제 나한테 그러고 너는 좀 약간 여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저기 하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런 음악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슬픈 때 좀 그때 위안이 되고 기쁠 때 더 이제 나눌 수 있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처지고 그랬을 때 기타 들고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 차분히 가라앉는 그런 느낌. 음악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뭐 지탱해 줄 수 있는 힘도 간간히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제 TV에서 이제 트롯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나도 같이 또 뭐 여러 가수들 새로운 가수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저기 했는데 내가 뭐 나이 따지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막 요즘 트롯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나도 TV에 그런 게 이제 저런 데 나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뭐 요즘 나이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내가 이거 트롯은 인생을 싣고 해서 또 내 재능을 발휘하면은 누가 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불러주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성취감이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이제 취향이나 취미가 같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좋은 강사님한테 이렇게 또 내가 몰랐던 걸 또 배우고 그래서 좀 여기 오는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아까 뭐 말씀하시길 거리가 좀 먼데 그랬는데 먼다는 느낌도 안 들고 또 이렇게 참여하는 날이 되면은 기다려지고 이렇게 그런 좋은 그런 적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 수업도 좀 잘 못하고 보고 싶은 얼굴도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나 이 노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뭐 서로 이렇게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제가 스스로 제가 저기 하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갖고 한 80점, 20점, 10점 부분은 가령 20점이 이제 10점 부분은 이게 약간 세미트로 좀 비슷한 그런 노래인데 앞부분에서 이렇게 여성분이 참 부르면은 비음해갖고 이렇게 간드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남자가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듣기가 이게 좀 그렇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노래 뭐 남자 노래, 여자 노래 큰 구분은 없지만 좀 남성적인 걸 더 가미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내가 작곡이나 작사에 대해서 이렇게 짝사랑했어요. 작곡 작사하는 거를 말하자면은 작곡 작사하는 거를 짝사랑하고 참 좋은데 이렇게 내가 작품화를 못 시키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그걸 작품화 만들어 해갖고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유튜브에 올려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오케이. 짝사랑한 걸 성공했어. 작사 작곡을 짝사랑했는데 성공한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트롯은 인생을 싣고 강사 토마토 임순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롯은 인생을 싣고 주 강사 토마토 임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트롯은 인생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인턴십 지원 사업 프로그램으로 이 연수문화원에서 진행이 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 트롯이라는 이제 장르가 요즘에는 엄청 대세로 자리 잡았잖아요. 또 그리고 쉬운 장르였고, 또 이제 그 장르의 음악을 가지고서는 이제 이 신중년 세대, 우리가 5064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이 트롯이라는 이 음악을 작곡을 하면서 또 작사를 하면서 자기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서 그거를 이제 음악으로 좀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항상 쉽고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재미있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쉽기만 해서도 안 되고, 둘 다를 이제 잡아야 되는 게 저한테 항상 관건이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 5064 이제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중간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가장 큰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인상 깊었던 점이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세대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막연한 오해였던 게 뭐냐면은 그냥 그 정도 나이쯤이 되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귀찮아 할 것이다. 뭐든지 복잡한 걸 싫어할 것이고 귀찮아 할 것이고 단순하고 쉬운 것만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저의 오판이었다는 거를 한 1, 2주만 수업을 하고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오히려 뭔가를 하나를 하더라도 자세히 아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 시간을 즐기고 그냥 재미있게 보내는 것에서만 의미를 찾지 않으시고, 무언가 내가 지식을 쌓던 아니면 그 외에 뭔가 다른 새로운 자기가 어떤 가치를 충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 용수철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저도 이 프로그램을 만나기 전까지 조금 제 삶에서 침체기에 빠져 있었었고, 사실 또 올해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가 덮치면서 사실 특히 저희 같은 음악가들의 생계가 굉장히 힘들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망연자실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약간 그래도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고, 또 의도치 않게 단순히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 의미를 떠나서 이 어르신들의 엄청난 열정과 음악에 대한 열의, 그리고 참여도 막 이런 것들에 또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음악적인 영감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이렇게 좀 많이 다운됐던 저를 다시 한번 위로 탁 튕겨 올려주는 용수철이었던 것 같아요.